제가 그 행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 시작을 했는데 원래 장소도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극우 단체들이 계속 방해하는 집회 신고를 내니까 어. 경찰이 그걸 충돌을 우려로 불허를 하고 네.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극우 단체 윤석열 앞잡이 극우 단체들의 방해 공작이 통한 겁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그런 걸 너무 평소에 시민들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진은 불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집무실 말이야. 가서 항의 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 극우단체 행사는 다 허용을 해주고 그걸 빌미로 또 시민의 자발적인 집회 행진 또 불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용산 일대 쪽에서 모이셔가지고 도로를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다 그만했어요. 차셨는데 예. 인도까지 이제 다 예, 넘으셔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셨는데 그 저희 카메라 기자가 저 멀리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위에서 잡고 멀리서 네. 잡았는데 그게 한 컷에 다 안 들어올 안 정도로 들어옵니다. 안 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항공 사진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CCTV나 항공 사진 어디쯤인지 모르는데 CCTV 화면도 공개를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어 맞아요. 보면 정말로 멀리 네. 서울역에서 이렇게 남대문으로 막 예. 그 굽이 뭐, 강물이 굽이치듯이 맞아요. 뭐 물결이 굽이듯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 중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게 서울역에서 숭례문 돌아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오시는 분과 이쪽에 쭉 돌아오는 게 무슨 하나의 진짜 물결처럼 예. 어마어마하게 정말 역사의 강물처럼 저도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그리고 멀리 그 오시더라고요. 강물이 이제 국민의 바다로 음. 더 넓고 더 깊은 국민의 바다로 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올해는 1년 차니까 지켜보신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저는 네, 그 네. 마음까지 다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네, 네, 어떻게 네. 저희만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또 날이 너무 춥고 맞아요.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거기다 공공연 급등 7중고에 시달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네. 밖에 나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도 아유. 못 나오는 게 많아요. 저 시간과 저기 나오시는 것도 또 어? 자신의 시간과 저게 다 돈을 돈도 들어요. 돈이죠. 다 돈, 돈이. 시간, 예. 열정, 체력. 그럼요. 그다음에 코로나 재창궐이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윤석열 용건 뭐 질병관리청장 정신없는 사람 세워가지고 각자 도생 시켜서 지금 뭐 사퇴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막 지병관리청장도 또 코로나도 걱정돼서 왜냐면 예. 본인은 건강해도 부모님이 기저질거나 식구 중에 한 명이 기저질거나 친척이 있으면 아유, 그럼요. 옮을까봐 못하죠. 지금도 사람들 조심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간단히 해드리면 순차적으로 목요일 날부터 국민의 앞에 가서 이렇게 폐륜 정당 막말 네. 정부는 해체해라 참상 분해 해체가 있었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12구 참사 추모제를 하고 이제 이 열기들이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네. 어떤 또 다른 각성과 분노, 주권자들의 분노, 이태원 참사를 포함하여 요즘 벌어지는 이 모든 참상들 네. 날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끄러움. 다른 나라의 해외 교포들 때문에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촛불시민혁명을 전후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계적인 찬사, 뭐 문화하면 문화, 코로나 되면 코로나 되면 그럼요. 민주주의 네.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뭐 고통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관리 G7에서 한국 대통령을 서로 만나려고 별도로 초청하고 서로 예. 만나려고 G20 갔더니 10개국이 막 정상회담을 설치하고 정상회담을- 서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윤석열 가면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윤석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김건희가 나가 어디를 안 나 막 대통령님 나 봐봐 아이고 멋있네 나도 내가 찍어줄게 나도 사진 찍어줘 서로 사진 뭐 찍고 요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다음에 사진 찍고 다니고 베트남 정말 부서님 왔는데 영부인 도시 왔는데 김건희 씨가 왜 느닷없이 배석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MBC 기자가 슬리퍼 신는 건 문제는 없고 본인들은 슬리퍼 신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할 정책 제안을 왜 김건희 씨가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입니다. 세간에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란 말이 나옵니다. 네. 둘 사이에 약간 뭐 누구를 등용할 것이냐 강신업이냐 김기현이냐 나경 쌈도 났다는 소문도 있어요. 김건희는 강신업을 밀고 네. 만약 김건희 씨 지금 쪽에서 강신업을 만약에 안 밀면 국민의 당 대표 선거 벌써 사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활개치고 당 대표로 몰아왔다 한동훈이 오히려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한동훈 밀었는데 김건희가 아니야 천공이 아니라 다를까 이해까지 하고 집에 천공이 아니라 다를까 동훈이는 안 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렬이 종인이 은혜 다다 동훈이도 반말 동훈이는 안 돼. 김건희도 그렇게 했다는
썰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입니다. 한동훈은 안 돼. 음. 너무 일러. 음. 이번에 강신호 밀 거야. 그래서 지금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엉망이니까 세상에 영부인 팬클럽이 집권여당 대표로 나옵니다. 한동훈이 나오는 것도 웃기죠. 검찰 대통령에서 맞습니다. 검찰 당 정치검찰당을 만드는 국민의힘도 웃긴데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퇴진 이제 그렇습니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와 어제 그 토요일 체감 몇 도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네. 있었지만 그때 보면 그러니까 그냥 보도상으로 나온 어떤 그냥 기상청의 예상만 나온 것만 해도 그냥 뭐 영하 10도, 15도 예. 막 이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록으로는 네. 핸드폰 기록으로 막 8도, 9도, 10도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8도, 9도. 저는 그날 이제 아침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아침에는 오히려 덜 추웠어요. 네. 분리수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올렸어요. 우와 생각보다 덜 춥다. 네. 어제보다 훨씬 낫다. 근데 낮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강의가 있었거든요. 촛불혁명 제2의 촛불혁명 어떻게 할? 그러고 갈 때부터 엄청나게 춥더라고. 1시 2시인데 예, 예. 바람도 불고 막 바람도 좀, 불고 예. 씨,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추운데 예. 잠깐 한겨레 신문에 차 세우고 강의하러 가는데 칼바람이 막 예. 이거 체감 20도 가까이 음. 그리고 강의하고 나와 보니까 더 추워져 있는 거예요. 네. 3시 4시쯤에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행진하는 데로 가고 집회하는 데 갔는데 가면서 와 큰일 났다. 너무 춥다. 근데 웬걸 최소 그래도 10만 명 안팎 모여 있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수만 명. 네. 그래서 저는 행진 대회를 끝이 없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2시 반 연결회가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모이신 분들도 굉장히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네. 계속 늘어나고 모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진 와갖고 시작했잖아요 집회를. 네. 49제하고 남대문에서부터 시청 앞 7번 8번 쭉 꽉 찼어요. 근데 이제 10월 22일이나 11월 19일보다는 외관상 작아 보여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른 시청역이랑 우리 돌아다녔어요. 이제 이번엔 제가 집회 사회를 안 보고 네네네. 시간을 줄이냐면 1부 사회에서 2부 사회를 제가 넘어가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맞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내가 맞아요. 마이크 잡으면 나는 네. 분노가 너무 커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5분이라도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네. 사회를 사양했어요. 네, 네, 이번 이번에는 주에 안 짧게 나오시 끝내야 된다. 짧게 끝내야 된다. 예. 그래서 시간 최대한 줄여라. 네. 그렇게 해서 안 나가고 저는 이제 시민들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시청역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알아요? 행진 끝나고 이제 오셨잖아요. 네. 땀나다가 앉아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추우시지. 그 시간이면 이제 시청역 7번 출구 8번 중에서 이제 집회장 가는 사람도 엄청난데 예. 비슷한 규모로 내려오고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어. 이제 막 알아보는 분들 있고 저도 어디 가서 그랬더니 안진구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추워서 집에 가야 돼요. 아이고. 5시 안팎인데 네, 5시 안팎 5, 6시인데 제가 계속 돌았는데 다 집에를 가시는 거예요. 네. 인근 식당 가니까 이미 식당이나 카페는 사람 다 깔채 너무 차 있죠. 추우니까 네, 이미 네. 들어가 계시고 골목까지 그러니까 다 들어가 계시고 걸어오시면서 나름대로 열기 갖고 예. 그걸 참고 오셨는데 앉았는데 앉으면 춥죠. 발이 추워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엉덩이하고. 맞아요. 그래갖고 그러다 몸이 좀 안 좋거나 네, 감기 네. 기우니까나 네. 또 요즘 우리가 이게 감기 기우는 코로나도 헷갈리니까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5시, 6시 피크 타임이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올라오는데. 11월 19일 날 같은 경우는 그날 40만 모였을 때 7번 출구를 전격 폐쇄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 맞아요. 일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내려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장소가 엄청 넓었잖아요. 삼각지에서부터 전쟁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하고 네. 아주 긴 거리를 걸어오고 2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2시에서 2시 반부터 네. 그다음에 7시 반에 끝났거든요. 네. 매우 넓은 장소에서 매우 긴 행렬 그다음에 대로와 인도와 상가가 밀집되는 지역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추위를 감안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여 있어 보이는 인원은 네. 당연히 10월 20일이나 11월 19일 적을 수밖에 없고 11월 19일 날은 정말 3, 40만 모였거든요. 이번에는 아니 저는 그보다는 이제 작게 모이셨더라고요. 이 날씨에 그 날씨에 저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장소에 저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저는 와, 기적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예. 이게 만약에 10월이나 11월 그러니까요. 날 좋을 때였다면요. 네, 네, 네. 저는 50만 명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5, 60만 명 넘게 모였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4시 5시에 집에 가신 분들이 다수가 있었을 정도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추웠던 건데 네. 그래서 연인으로 한 15에서 20만 명으로 이제 추산했는데 날씨 좀 좋았다. 네. 5, 60만 명 충분히 넘어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세면요. 24일, 30일도 제가 집회를 하는데 네. 이제 1월 14일 날 또 집중 집회 하거든요. 그다음에 2월 달도 집중 집회 할 거잖아요. 3월 달에 하고 한 2, 3월 봄 되면 그때쯤에 아마 100만 명 넘어갈 그러실 겁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권 1년 차인데 이 말이 없어져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집권 6개월도 안 됐다라고 막 우기더니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좀 신중하신 분들이 이제는 아직 집권 1년 차인데 1년도 안 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권 2년 차고 거기에다가 내년 경제 민생 위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그다음에 공공연 급등을 올해 처음 겪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어쨌든 벌어온 돈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버텼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자가 몇백만이 더 나오는데 그냥 버텼어요. 올해는 네. 그냥 뭐지 하면서 네. 큰일 났네 하면서. 근데 이게 올해 임금은 동결거나 깎이는데 내년에 근데 고물가 고유가 이 상황이 지속돼 가지고 지출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자까지.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될 거로 나오고 네. 그러면 가게마다 고통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민 중산층뿐만 아니라 일부 부자 계층 사이에서도 이거 진짜 죽겠다. 지금 이 정도로 무관심한 무대체가 무성의한 자들이라면 무능한 자들이라면 내려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 퍼질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지금 서류상으로 네. 페이퍼상으로만 드러나는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최근 지금 거의 IMF급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뭐 지금 이제 해고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전부 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엄청난 재고 물량과 함께 지금 역성장의 마이너스 30% 예. 이상의 지금 매출 감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기업도 그렇고 그 기업 지금 계속 지금 정부는 뭐 기업 이번에 뭐 세금 뭐 감세에다가 뭐 재정 긴축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 오히려 재정 긴축해가지고 더 국민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죠. 내몰리는데 재정 긴축이면 서민 중산층에 돈 안 쓴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내수는 더 침체되는데 더 침체. 그렇죠. 지금 아마 주변에도 기업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테니까 직장인들 물어보시면 중고가 물품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다 부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지갑을 첫 번째 돈이 없고 국민들이 네. 두 번째 돈이 있는 국민들도 이게 확 위기가 느껴지니까 지갑을 닫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생필품이나 저가 물품은 사요. 그래도 네, 네, 네. 예를 들면 안마의자 같은 것만 해도 코로나 때 잘 팔리다가 급격히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거 살려면 몇백은 들잖아요. 문 닫는 거죠. 전기전자 제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네.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매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구매 네. 거기 양이 네. 당연히 그럼 기업들에게 대기업들까지도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유일한 대책은 법인세 깎여주겠다는 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법인세 3천억 매출 영업이익이 3천억이 있는 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줘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액을 오히려 재정을 더 확충하고 재정을 더 확충해서 그 재정을 서민 중산층 내지는 정말로 그 빈곤선에 있는 더 많은 맞습니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고환율 그다음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예. 최소한의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내 중기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럼요. 그걸 네. 통해서 또 고용도 일부 늘리는 선순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렵습니다. 2년 네. 차다. 네. 그리고 총선 앞두고 있다. 네.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 가지게 되고 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3, 4월쯤에는 저는 2, 3월 빠르면 2, 3월쯤에는 100만 명을 넘게 모일 거다. 야당들도 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요 이제 집회를 끝내고 네. 7시 반쯤 딱 끝났잖아요. 근데 뭐 이번 집회에서도 최대 하이라이트는 우리 백금열과 촛불밴드. 아이고. 지금 네. 우리 오마이 TV에도 벌써 30몇 만이 보셨던데. 맞습니다. 와.
공연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네. 그 이제 그 전에 공연에서는 일부 약간 비하성 표현이 있다 그래갖고 그것도 인권 단체들이 감수를 받아서 다 표현도 좀 훨씬 더 순화시켰죠. 남녀노소 다 네, 누구나 네. 또 혹시 인권 단체들이나 네. 예민한 분들이 보기에도 네. 불편한 표현이 없게 순화까지 시켜서 맞습니다. 뱃노래랑 아리랑 여러분 진짜 한번 들어보시오. 속이 빵 뚫린다는 분이 많고 네. 가사가 정말 우리 옛날에 그 판소리라든지 그런 민중문학에서 했던 그런 풍자와 해악이 풍자와 해악.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우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분들 예. 정말. 그리고 요거 집회를 하고 네. 이어서 제가 이 집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시민들은 추우니까 7시 반 딱 사회자가 해산선언하니까 일찍 집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안 가고 수백 명이 남아서 이 집회를 한 겁니다. 또 수백 명 남으셔. 좌우 중도 합작 집회. 좌우 처음에는 중도 100여 합작. 명도 안 되게 남아 있었어요. 네. 계셨어요. 근데 집회 끝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저쪽에서 뭐 베니 대표랑 김영민 목사가 집회한다더라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게 피켓이에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태극기 촛불 연합. 그러니까 태극기 중에서 윤석열 앞잡이가 된 변절 세력들 말고 네네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에 계속 맞서왔던 본인들 네. 주장대로 하면 네. 당연히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반대하고 이재명을 찍거나 홍준표를 지지했거나 네.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순수 태극기라고 주장하시고 정통 보수, 정통 보수. 촛불연합, 윤석열 사퇴하라, 거, 퇴진하라. 거기까지 가시고 또. 여기서 가가지고 발언도 했어요. 저는 그다음 사회보고 집회 인원 정리하고 경찰들하고 협상안이라고 한 번도 네. 가서 인사만 드렸는데 어쨌든 추운 곳에 수백 명의 네, 네. 정통 보수 그다음에 이제 일부 네. 중도 진보 인사들 가 계신데 인사드리고 음. 갔더니 장경태 최고위원도 와서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백운종 대표님 서울의 소리 네. 그다음에 정대택 선생님 이런 분도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고맙다. 그동안 우리가 입장도 다르고 어떤 이견도 있었지만 네. 윤석열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는 게 대한민국에서 우선 영순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자.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대화를 하자. 네. 예를 들면 그 집회장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있었는데 최대집 전 의협회장하고 변희 대표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확인 했다. 문재인 케어를 저 두 사람 나는 반대할 줄 알았더니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더라. 저 두 분이. 네. 찬성한대요. 실제 찬성했대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의 약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는 거고 네, 네. 다만 어떤 속도나 디테일한 방안에서 의협 때 논쟁이 있었던 것뿐이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타협안으로 나온 게 문재인 케어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건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MRA를 맞습니다. 뭐 네. 급여한다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2개까지 네, 보험을 네, 네. 적용한다든지 네. 이거 방향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치아가 안 좋나 우리나라 사람들 50, 60, 40, 40대부터 이미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저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보험 적용 안 됐잖아요. 안 됐죠. 150만 원 들었잖아요. 실손보험으로 따로 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별도. 실손보험에 미친 듯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보험 보장성이 안 되는 35%에서 40%를 보장받으려고. 다 민간 사보험으로 다 나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네. 근데 그것을 줄여나가고 의료비를 줄이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수 요원이 있다면 네.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같은 누수 요원 부정 수급자들 그 다음에 뭐 윤석열이 그 예를 들었다 하루에 1년에 수천 번 병원 가는 사람 있다는 그런 예가 저는 그것도 가짜 뉴스라 생각하는데 아니 김건 씨 건강보험료 7만 원은 네, 7만 원 내 100억 가까운 재산 있는 사람들이 7만 원 내는 것이 건보 재정 악화시킨 건데 정말. 예를 든 게 그러니까요. 정말. 수천 번 병원 가는 사람 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그게. 진짜 아파서 간 사람인지 어쩐지 당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럼요. 그 수천 번 간 사람이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었죠. 그러니까 수천 번이면 하루에. 극히 한두 명의 그 사례를 가지고 마치 모든 그러니까. 어떤 그 보험의 정책적인 걸 그리고 그건 문재인 케어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그럼요. 문재인 케어든 박정희 케어든 박근혜 케어든 그때도 막 과잉 진료하는 사람은 아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것도 진짜 한두 명일 거예요. 이거 건보공단의 자료 우리가 만약에 오마이TV에서 팩트체크 있잖아요. 우리 오마이뉴스 네. 찍으면 실제 건보공단 자료 있을 텐데요. 1000번이면 하루에 3번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 3개 옮겨 다닐 수 있을까요? 몸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네.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어디서 이상한 거짓말 가지고 만약에 100번 양면서 있다라도 한두 명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건보제재 근데 그거하고 문재인과 뭔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저도 거기까지 처음으로 하시고.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이제 김용민 목사 그룹, 백운종 대표 서울의 소리 그룹, 베네데프 그룹이 이제 영남권에 가서 윤석열 한동훈 퇴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가서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정치 공작을 많이 하느냐.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태블릿 PC건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 사건도 조작이다. 이분들 주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죠. 보수진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도 조작한 거다. 네. 진술을 다 바꾸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고 문재인표는 정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화물연대를 기존 노동자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이분들이. 비례대표하고 최대 대표장. 아니 딱 봐도 16시간 일하는 기족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느 기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자냐. 차 안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과 또 이제 그냥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그 보는 시각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 인권 노동권의 차원에서 예, 보는 거기 때문에 상식과 비상식. 그렇습니다. 국민이냐 네. 비국민이냐. 네. 어쨌든 억울한 사람 이야기하면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일단 먼저 들어주고 네. 들어줄 건 들어주고 무리한 것은 뒤로 미루거나 타협하고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화물연대는 기종 노동자로 몰아서 지금도 우리 오마이뉴스 오늘 인터뷰도 나왔던데 그 화물연대 위원장님이 대한민국 무섭다잖아요. 윤석열 무섭다잖아요. 네. 지금 정말로. 단식 오늘로 7일째인가 기신데 네. 무섭대요, 여러분. 저는 제발 졸음운전 안 하려고 안전운전 좀 해달라고 사고 좀 안 나게 하는데 그걸 기종 노동자로 몰고 조직폭력배로 모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올 연말까지 이제 화물연대 그 안전운임제 그 일몰 그걸 이제 네. 폐지하는 그 부분이 지금 마지막 남아 있고 아직도 통과 안 통과 안 법사위에서 지금 발목 잡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장관. 그러니까 나쁜 그런- 놈들입니다. 진짜 그런 거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